네, 안녕하세요. 고1 여러분. 오늘 1월 1일 모의고사 프리 수업 마지막 파트 4입니다. 36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글의 순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기도 하고 또 헷갈리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순서 문제를 풀 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어떤 글의 흐름을 잘 잡고 가는가, 그리고 주어진 단락들의 앞뒤, 이 앞뒤의 연결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앞뒤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핵심이 될 수 있고요. 36번 좀 살펴보시면 이 주어진 문장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빈치가 그의 가장 인상적인 그림인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12제자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 이것을 끝냈을 때 He called a friend. 자, 친구를 불러가지고 to inspect it. inspect라고 하면은 뭐 조사하다, 살펴보다 이런 정도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단락에서 다빈치가 등장하고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끝낸 다음에 친구를 불러서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빈치가 그의 친구에게 말한 장면, 이 C의 장면이 당연히 이 단락에서 이어지는 부분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Now I want you to give me your honest opinion. 예, 너의 그 솔직한 의견을 좀 말해줘. 그걸 원해.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It is marvelous. 훌륭하다. 이런 뜻이죠. Look how that cup stands out from the table. 컵이 정말로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건데 stands out이라고 하면 두드러지다. 네, 그 테이블에서 얼마나 두드러는지 눈에 띄는지 봐봐라고 하면서 it looks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as if란 표현 as if it were real. 그 컵이 이십니다. 컵이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 진짜는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는 가정법의 문장에 따라갔고 I can't take my eyes from it. 눈을 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Can't take my eyes off나 Can't take my eyes from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그러면 친구의 반응이 나왔으니까 이 친구의 반응에 대해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다빈치의 말이 A로 향하게 됩니다. 다빈치가 즉시 그림으로 다가갑니다. 다빈치가 step to the painting, 그리고는 with a few bold stroke. bold stroke이라고 하면은요, 아주 대담한 둔 놀림입니다. 대범한 둔 놀림. 밑에 있는 힌트 단어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는 cover the outstanding cup. 그 눈에 띄는 컵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설명합니다. If the cup attract you, 만약에 컵이 너를 사로잡았다고 하면 in that way it cannot remain, 남아있을 수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빈치가 마지막 B에서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Nothing, absolutely nothing. 자, 어떤 것도 must be allowed,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뭐를 허용하면 안 되냐면 distract your attention. distract이 방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의 관심을 the figure of God, 어떤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the figure of God, 이 신의 형상으로부터 너의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is the focus of the painting. 바로 신의 형상이 그 그림에 있어서의 중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That's why I removed the cup.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컵을 제거한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의견을 요청했고 그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다빈치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설명한 부분까지 이렇게 글의 흐름,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37번 글의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36번이 다빈치에 대한 거였다면 37번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If you were to create a chart, 자, 어떤 도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도표는 depict이란 말이 묘사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스크림 판매, 그리고 drowning incident over time, 익사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drowning incident라고 하면은 익사사건,
물에 빠져서 죽는 사건이겠죠. 자, overtime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두고서 아이스크림의 판매량과 또한 익사 사건에 대한 도표를 그리고자 한다면 you would find that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You would find that 뭘요? They both 그 둘 다 rise and fall 하면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At about the same time of the year 1년 중에 비슷한 시기, 같은 시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같은 시기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이스크림과 익사 사건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2번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Does that mean?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higher ice cream sales cause drowning or vice versa. 더 높은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익사를 일으키는가 아니면 vice versa인가. vice versa라고 하는 표현은 정반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어났을 때 익사 사건이 더 증가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랬더니 그 뒤에 문장에서 no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자가 나오는데요. statistician 통계학자는 부릅니다. 이것을 spurious relationship 허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spurious relationship에서 이 단어가 주어져 있죠. 허위 관계라고 합니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neither cause the other 그 아이스크림 판매나 익사 사건 그 중에 어떤 것도 다른 것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어가 그 다른 것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허위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B에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따라오는 A로 흘러갑니다. The most obvious explanation for this correlation. correlation이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설명은 that이하다. hidden variable. variable이라면 변수가 존재한다는데 hidden이니까 감춰진 변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it is a relevant factor that 그렇다면 감춰진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 관련 있는 요소 relevant factor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통 그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데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해주는 부분을 하나의 연관되는 요인 또는 하나의 관련이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it, 동사, that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We may not necessarily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다 라는 뜻이고요. may not necessarly니까 반드시 또는 반드시 고려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언제요? 우리가 관찰할 때 어떤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unrelated things, 관련 없는 그런 것들을 관찰할 때. 그러면서 마지막 3번에서 in this simple example, 이런 간단한 예시에서 the weather, 날씨라고 하는 것이 감춰진 변수이다. hidden variable, 바로 나오죠. 사람들은 more likely to eat ice cream, 더 많이 먹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아이스크림을. 그 날씨가 따뜻할 때죠. 그리고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swim, 더 수영할 것 같다. It's warm out. 그러니까 밖이 더우면은 수영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두 가지의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이 연관성을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거기에 나타나 있는 감춰진 요인, 감춰진 변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낯설다라고 하시더라도 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천천히 살펴보시는 게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8번과 39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적절한 위치에 넣는 문장 삽입 구문이 되겠는데 주어진 부분을 잘 해석하는 것, 주어진 문장을 해석할 때 연결어 같은 것이 앞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보통 on the other hand라고 하면 반면에 이런 뜻이죠. 이렇게 역접의 연결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하나의 덩어리와 뒤에 나오는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양쪽에
의견이 갈릴 수가 있겠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매니저들입니다. 어떤 관리자들 who are being left out from the promotion. 프로모션이라고 하면은 승진을 말하거든요. 회사 내에서. 승진에서 being left out, 뭐 뒤처졌거나 아니면 승진에서 제외된 그런 관리자들입니다. 그런 관리자들은 will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for someone, 누군가가 to come along. 누군가가 와서 그리고는 tell them,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은 앞부분에서는 어떤 관리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뒷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는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 보면 4번의 앞에 문장에 managers who were on the fast track, 우리가 출세가도 같은 것 on the fast track이라고 해서 출세가도에 있는 관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진한 거겠죠. 이 사람들은 were voluntarily, 자발적으로 trying new things in the new area,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지금 앞부분에서는 승진한 관리자들, 뒷부분에서는 승진에서 제외된, 그죠? being left out 됐으니까 이 앞뒤의 문맥을 갈라주는 부분에서 이 연결어가 바로 4번에 적절하게 포함되는 거. 요것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어떤 연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보다 그 문맥의 앞뒤로서 연결을 가지고 판단할 때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9번으로 바로 가보시면 39번 같은 경우 연결어가 없이 어떤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장 쉽게 실수하는 것들이 하나인데 처음에는 유기농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처음에 나왔던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매력적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5번 자리에 들어가느냐? 여기서 보면은 이유입니다. 이유. The reason is that. 그렇다면 앞에는 어떤 원인 또는 결과가 등장하는데 주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게 이유겠죠. 왜냐하면 원인이 앞에 나왔다면 뒤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글처럼 앞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그것에 대한 이유는 It contains way too many calories. 너무 많은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앞에서 보면 지금 3번 뒤에 문장에 is a quarter of an organic pie. 네. 유기농 파이 4분의 1쪽이 good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that's not a healthy breakfast. 바로 뒤에 문장에서 받았죠. 지금 3번 뒤에 문장과 4번 뒤에 문장이 연결됩니다. Even if it is chemical free. 어떤 화학물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좋은 아침 식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너무 많은 칼로리들을 가지고 있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too much sugar, 너무 많은 설탕과 지방, fat,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로는.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문장은 결국 여기에 들어가면서 앞에서 제기했던 의문에 대한 답, 그리고 그 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그 유기농 설탕이라고 하는 부분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 지문을 다 읽게 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등장할 때는 앞에 어떤 결론을 지었거나 어떤 결과를 지어주는 말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찾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40번 요약문으로 가볼 텐데요. 40번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요약문으로 주어진 문장을 정말 빠르게 잘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문 보시면 You should check. 여러분은 확인해야만 합니다. Whether people's palm, 사람들의 어떤 손바닥이 어떤 상태인지 여기 지금 A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뭐 expose라는 노출된 이런 게 있고요. clean 깨끗한지 그리고 sweating 땀을 흘리고 있는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When you want to know,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What people say is,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 그럼 뒤에 reliable은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고요. critical은 어떤 뭐 비판적인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문을 해석해 보신 후에 그 요약문과 가장 가까운 문장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 5번 선택지에 있는 subjective라는 단어는 주관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뢰할 만한가 아니면 비판적인가 아니면 주관적인가
그리고 사람들의 손바닥의 상태가 어떠한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첫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when people want to be open or honest, 사람들이 마음을 열거나 정직하고 싶을 때 they will often hold one or both hands, 한 손바닥 또는 양 손바닥을 out to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에게 내밀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I didn't do it, 내가 하지 않았어. I'm sorry if I upset you, 속상하게 했으면 미안해, 이런 말을 하고요. 또는 I'm telling you the truth. 자, 손바닥 하나나 아니면 양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죠. 그러면 손바닥을 보여주는 겁니다. 손바닥을 내밀어서 자신의 손바닥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 A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게 가장 가까운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라는 것은 뒤에 부분에서 이제 따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similarly는 유사하게라고 해서 앞부분의 내용을 비슷한 걸 봤는데요. A man who want to conceal his mistake. 이 conceal이 감추다, 숨기다거든요. 자신의 그 남자가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싶을 때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might hide his fault. 손바닥을 감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직함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자신의 정직함을, 그럼 정직하다는 말은 뭡니까? 아,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 앞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뒤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1번으로 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바닥을 노출시키죠. 왜? 자기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지 않아도 연결어의 뒷부분 그리고 처음의 시작 부분을 깔끔하게 읽어가면 충분히 요약문도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1번, 42번과 같은 일지문 이문항을 풀 때는 일지문 이문항에 합당한 게 보통 제목을 추론하는 것과 빈칸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빈칸이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끝부분을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So don't let disagreement, 자, 동의하지 않는 것, 즉 의견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이 become argument, 어떤 논쟁이 되도록 하지 마라 라죠. 대신에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것이 논쟁이 되지 않게 하는 대신에 try working things out.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게 try something out입니다. things out. 그러면 어떤 방식입니까? 논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분한 방식으로 또는 편안한 방식으로 가라라고 하는 게 들어갈 텐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위에를 봐야 되겠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argument 또는 arguing, 논쟁하는 거 없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 끝부분만 읽어도 어느 정도의 추론이 가능하고요. 맨 첫 부분은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부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It takes two to argue. 자, 논쟁하는 데는 두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Even when you see a person walking down the street alone, 혼자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carrying on an angry conversation, 혼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화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은요, he or she, 그나 그녀는 is arguing with someone in their head. 머릿속에 누군가와 또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논쟁에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또는 당사자들이 둘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when I find myself in a situation, 자, 어떤 상황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겁니까? Where someone is trying to pick a fight. 자, pick a fight이라고 하면 싸움을 거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싸움을 걸려고 할 때 instead of yelling back at them,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I speak quietly. 여기 첫 번째 힌트 단어가 나와 있죠. 이 빈칸에 calm이라고 하는 차분한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어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The louder they get, 그들이 목소리를 키울수록 the softer my voice get, 내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화난 상태에서 싸움을 걸어오고자 할 때 나는 차분한 방식으로 대한 거고 그것이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다.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n most case, 대부분의 경우에 their volume, 그들의 목소리의 크기가 also calm down. 내가 차분하게 얘기하면 그들도 차분하게 응대한다는 얘기죠. If that doesn't work, 만약 그게 효과가 없으면 나는 그냥 walk away, 떠나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안다. That goes against the trend. 어떤
트렌드라든지 유행, 시대의 경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which is to say violent things 그것이 어떤 폭력적인 말을 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그리고 논쟁하는 거. 하지만 자, 이 필자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I think that trend is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왜 목소리가 왜 그 폭력이 violence is growing in this country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폭력이라고 하는 게 증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 논쟁하는 거 이거 조금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은 두 번째 단락으로 가셔도 됩니다. Problems get solved. 문제는 해결됩니다. 언제요? 사람들이 can explain to each other. 서로가 설명합니다. What the issue is.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work toward a solution. 해결책을 향해서 갈 때. 그러니까 동의도 있을 수 있고 부동의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문제 해결하고자 함이니까 소리 지르고 싸운다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앞부분 전체적인 단락 자체는 문제 해결의 방식에 대한 말이고 차분한 방식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1, 42번처럼 1지문 2문항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되 먼저 선택지에 나오는 제목과 단어들을 확실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42번에 clear, 명확한, novel, 그러면 새로운, personal, 개인적인, conventional 하면은 전통적인 이런 단어가 됩니다. 이때 calm은 평온한 또는 차분한 이런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43부터 45번까지의 1지문 3문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만 설명을 드린다면 45번에 있는 한글로 설명되어 있는 선택지의 내용들을 빠르게 읽어봅니다. 빠르게 선택지의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결국 하나만 일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A, B, C, D에 주어진 적정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파악한 이후에는 등장인물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밑줄 친 A, B, C, D, E 같은 경우에도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나오는 사람 등장인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쭉 날아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he나 she가 등장하겠죠. 여기에 리라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됐고 그게 대명사로 지칭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45번에 주어진 한글 선택지를 읽어보고 그 한글 선택지에서 말해주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A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의 내용 빠르게 읽고 그 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순서를 파악하기 전에 글의 순서를 배열한다면 그 글에 따라 나오는 대로 4번의 D가 다른 등장인물인 것도 같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5번의 내용 파악이 먼저 되어지면서 글의 순서로 갔다가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것,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을 풀어내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설서 또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해설서를 좀 받으셔가지고 끝까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월 1일 모의고사 해설 마지막 파트 4 영상인데요. 모의고사의 어휘가 여러분들 그 클래스 카드에 복화왕 이번에 1월에 복화왕 선발대회 그 암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클래스 카드에 복화왕 선발대회 암기지를 활용해서 한 번 더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질문이 있다면 현민쌤께 언제라도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 영상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